그러면 우선 이제 운을 이제 대운을 이제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여자가 정관격에 정관용신이니까 천간은 여기 을목을 정관을 중심으로, 지지는 묘목을 중심으로 이 사주를 행운과 운에서 오는 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천간은 배경, 어떤 일의 배경과 과정과 환경을 좌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건, 사고라고 나는 표현을 해. 사건, 사고가 여기서 일단은 움직이면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지지는 방문, 목적, 왜 왔는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지는 제화로 사주가 감명이 되고, 지지는 형충 해 합으로 감명을 되는데, 지지도 생극을 안 보는 건 아니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생극제와, 얘는 기세가 동하기 때문에 이 생극제화가 와서 얘를 천간의 기세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관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한다는 건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지지는 얘가 정한다. 고요할 정자거든요. 이게 가만히 지지의 기세는 천간을 보조해주고 받쳐주고 하는 기세이기 때문에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충해합이 일어나면 동해요. 묘요충이 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해묘미가 와서 합을 한다든지, 뭐 진술충이 와서 동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한다는 거예요. 이 고요한 기운이 정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 논리의 배경을 보고 이거를 사주를 대운과 세운의 연결성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관격에 우리가 이제 정관격의 성격 조건이, 예를 들어서 1번이 재를 만나면 성격이 된다. 그러면 정관용재라고 아까 표현을 했고, 우리가 두 번째 인성을 만나면 관인 상생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비겁을 만나도, 이건 이제 약간 사주가 심각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비겁이 만나면 재를 극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면 정관, 공비, 공겁을 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정관격의 폐격 요인, 안 좋다는 거지. 그때는 첫째, 우리가 상관을 만나면 가장 안 좋겠지. 관봉 상관을 만나면 문제가 좀 되겠지. 그 다음에 식신을 만나도 관봉 상관으로 문제가 되고, 미안해요. 식신이네. 세 번째, 살을 만나도 관살 혼잡으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네 번째, 다시 관을 만나도 중간이 돼도 어려워져요.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사주를 성패를 구분 지으면 될 것 같아. 우선 우리가 천간은 천간대로 지진지대로 보면 자 살이 들어왔어. 그러면 관사 혼잡이니까 패격이야. 여기도 패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재자나 재생관 성격이 되겠지. 성격. 그죠? 얘는 겁재가 들어오니까 뭐 일가를 해주니까 나쁘진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재가 들어오니까 편재가 들어오니까 정관용재로 성격이 되고 또 정관용재로 성격이 되네.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오면 상관이 들어오니까 관동 상관으로 매우 나빠요. 얘는 재가 들어와서 기쁘고 성격이 됐죠. 얘도 패격이 되겠죠. 식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비견이 들어오면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겁재가 들어오니까 성격이고 이건 패격. 상관은 패, 재도 식신도 패, 성격. 재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인성이 들어오면 성격이 되고 미가 들어오면 패가 성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는 형충해합은 이렇게 놓고 어디서 발동하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형성이 되고 어디에 그 발동이 되냐 궁성으로 인해서 궁성으로 지지는 먼저 봐야 돼요. 궁부터 봐요. 궁부터 보고 난 다음에 성을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원인은 항상 천간이에요. 그 사건 발동이. 그러면 우선 간목이 이게 살이 들었다, 살. 이게 초년에, 요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기자. 여기 초반까지는. 그죠? 그럼 여자니까 공부하는 시기. 그러면 관살 혼잡이면서 얘가 여기랑 발동을 했네. 그지?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인성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살이 하살, 그럴위 변했다. 뭘로? 인성으로 변했다. 하살 위인이 됐어. 요거는 여기서 발동을 했다는 거는 궁성으로 봐야 되는데 저기가 변동, 이 변동이 뭐 자식궁도 되고 육친으로 하면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 가정궁도 되고 그러면 일단 십성으로 보면 인성이 커졌다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는 기운이 커졌다. 그럼 나쁘진 않잖아. 그러면 관살 혼잡이니까 이 사주가 관살 혼잡을 이길 수 있는 기세는 되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데 가면 인묘진 방합을 이뤄. 그러면 목의 기세가 굉장히 강하니까 얘 역할이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인성의 기운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일단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패는 패야. 패는 패인데 인성. 이 사람이 인성이 누구냐 이거야. 엄마. 육친적으로. 그리고 부모. 그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니까. 내가 엄마, 부모, 엄마의 덕도 엄마의 케어로. 그죠? 그러면서 요게 11살까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아니야, 일단.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요게 살은 얘네들 다 극해. 그러면 이렇게 극한다는 것은 비견이 극을 받았다는 거잖아. 비견이 극을 받았다는 건 뭐야? 그럼 엄마가 낙태나 또 내지는 유산이나 형제 자매 엄마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를 추리를 해볼 만 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왜? 사근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개축. 얘는 재. 얘는 겁재. 돈의 욕심을 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개축, 재와 관련된 공부, 이게 얘를 생하죠. 자, 얘는 얘한테 극을 받죠. 그죠? 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생하. 얘가 합이 불이합. 얘 때문에 얘네들이 다 죽었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합이 안 돼. 그래서 정관용제로 부친의 덕으로 학교도 잘 다니고, 그러면 부친의 덕이 뭐야? 학교를 가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재가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한다고 느끼잖아. 관격엔 얘기가 틀려져. 관격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비겁이 들어와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해했어요? 제 경우는 관격에는 괜찮아. 이렇게 들어와도. 이게 좀 제 방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공부를 뭐 이렇게 경영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내지는 경영학 관련된 거 등등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공인 자격증들을 많이 따 애들이. 어떤 미래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거는 뭐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 날 수도 있어. 금융회사라든지 또 금융 관련했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외교관이 된다든지 또 내지는 어떤 그 외모고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뭐 다른 데 가면 이거 무진백호 깔고 있고 무호양인 깔고 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걸 보기 때문에 여자지만 남자 못지 않은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사업 자체가. 이해했죠? 요렇게 가면 이제 20살 넘어가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공부를 마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 돈의 욕심을, 이런 거. 쟤는 또 유일하게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유일하게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관용제로 성격이 됐고, 정관용제로 성격이 돼서 이렇게 보면 아주 좋아. 그런데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자묘형을 이루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좌우충을 떼서 아주 다발동이 돼서 다발동이. 그러면 이게 발동이 됐다는 거, 이거는 여기서 다 움직인다는 거야, 다 지금. 그러면 일단은 이 자체가 좋은 중에 돈 벌고 자리를 잡고 또 내지는 학업도 좋게 하는 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자리도 잡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좌묘형. 그러면 좌묘형이라는 거는 내가 관과 형이 됐다. 관이 좀 맑지가 않네, 약간. 여기가. 뿌리가 형살을 받았네. 그럼 형살을 받았다는 건 뭐야? 쉽게 얘기해서 구설 10이니까 말과 행동,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약간 건강적인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완전 물바다가 됐어,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사실 이 자체가. 왜냐? 형충보다 먼저가 합이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그러면 신자 자진수국 이래서 크게 재가 생겼다는 거야.
여기도 수가 생기고 여기도 수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여기가 발동이 됐고 여기가 발동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세 가지 측면이잖아. 육친적, 사회적, 경제적이겠죠. 심리, 성격, 건강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동이 됐다는 것은 제가 비견하고 더 커졌다. 그러면 여기는 배우자궁이잖아. 그죠?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여자는 여기서 결혼을 해야 돼. 여기서는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30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결혼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해서 집도 살 수 있고, 또한 남편하고 멀리 가서 살기도 할 수도 있고, 멀리 가도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좋단 얘기야. 그러면서 좌우충. 충이 났다는 것은 변동이 생기는 건데, 자식 자리에서 변동이 생겼다는 거는 여기서 자식 날 때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여기서 충이 났다는 것은 성으로 따지면 돈과 문서.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점을 주의하라는 거지. 미리 암시해 주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물바다가 어느 정도 되겠지. 제 기운을 굉장히 크게 이루는 거니까 나쁘진 나쁜 중이 좋은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여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사주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 너는 요때 뭐 이혼을 하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결혼을 늦게 해라 안 하는 게 좋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결혼을 하되 요때 가면 어떠한 형국으로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방법론, 이걸 개운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려줘서 해결책을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고 무조건 뭐 안 된다, 결혼하면 너 이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럼 한번 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를 가면 조금 얘기는 틀렸지만 아직 여기까지잖아. 여기 제방.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30이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관이고 요거는 재. 그러면 돈을 버는데 상관은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상관은 뭔가를 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걸 바꾼다고 표현을 해. 그러면 돈 버는 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좋냐 이거를 좀 잘 봐야지. 일단 정관에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관봉상관으로 나의 모양을 얘가 깨는 거잖아. 상관이. 그러면서 얘가 얘를 깨지만 또 비겁이 살아나면서 얘를 더 도와줘서 더 크게 얘를 깨라고 하는 거야. 천만다행인 것은 얘가 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 그렇지만 얘네들이 도와줘. 얘네들이 뿌리 약간 도와주는 기운이 있겠지만 그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뿌리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그 다음에 얘는 해묘이 목국을 잃어. 크게. 관이 커졌네. 그죠? 관이 커졌으니까 쟤가 관이 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얘가 얘를 극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야. 그럼 여자잖아. 그럼 육친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고 자식을 낳고. 근데 자식 안 낳고 말이 돼? 또 이 사람이 만약 직장 생활을 하면 밖에 왜 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자리를
아랫사람 때문에. 육친적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32이니까, 자식 낳고 회사를 그만두면 딱 액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잠시 쉬세요. 만약에 세운에서 경신이 들어온다 이거야. 세운에서 경신이나, 세운에서 경신, 또 내지는, 무기가 들어오면 얘를 생해주거나 동조를 해서 얘를 더 극하지. 이해했어요? 병화년, 자, 이 세운에서 요때 무, 기, 경, 신이 들어오면 무기는 얘를 생해서 얘를 더 극하라는 걸 거고, 경신도 동조해서 같이 극하니까 발동이 그때 일어나겠죠. 병정이나 이때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가을도 들어오다가 들이다 맞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때 연달아서 이렇게 4년이 오니까, 그러면 애를 낳을 때는 잠깐 쉬어가세요. 이해했어요? 아니면 음. 아버지 모시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여자잖아. 네.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제가 감명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고관무보란 말이야. 고관무보. 그러면 고관무보라는 것은 외로운 재를 지켜주는 인성이나 재가 없다는 얘기야. 왜? 이 식상으로부터 관이 극을 받는데 그냥 노출돼 있다는 거야. 재나 인성이 있으면 재성으로 통관시키고 인성으로 식상을 극해서 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운이 전혀 없다는 건데,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거나 재성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없을 때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방법을. 그러면 재성은 뭐야? 육친으로 보면 부친인데 부친하고 살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시모야, 시모. 그쵸? 그러면 인성은 육친으로 따지면 모친이잖아. 윗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차라리 육친으로 할 것 같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시모나 엄마하고 상담을 많이 하라고 그래. 얘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할 건데, 시모나 모친이 애를 봐주러 오는 경우가 많잖아. 쉽게 얘기해서 요때 한참 일을 할 때인데 애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다든지 친정 엄마가 와서 애를 봐주느라고 들어오면 그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가 됐어? 맡기는 게 아니고요. 맡겨도 되겠지. 맡기면 나는 같이 안 사니까 애가 같잖아.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한 2, 3년 같이 애를 봐주느라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모나 인성이 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안 살게 되면 남편하고의 싸움이 나거나 남편하고의 다툼이 있으면 나는 시모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라고 그래. 시어머니하고. 그럼 시어머니하고 얘기하면
내 아들내미 욕을 하면 며느리가 밉다기보다도 다른 데 가서 깨어나는,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있고 깨우친 시어머니라면 우리 며느리가 힘들구나.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내 자식 욕을 안 하니까 이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자기 아들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아들 편드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다독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잖아. 왜냐면 시어머니가 볼 때는 우리 며느리가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내미 흉을 밖에 나서 안 보겠구나.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남편이 봤을 때, 야, 그래도 싸워도 지네 엄마, 친정에 가서 지 엄마한테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남편이 그래서 친정에 안 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수그러들잖아. 이해했어요? 그렇게 쓰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여자가 친구를 만나거나 뭐 밖에 나가서 그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 친구들이 나가서 뭐 내 흉보고 그런다면 이거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고, 인성, 우리 엄마를 써는 것도 좋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뭐냐? 사회적인 관점으로는 죄를 쓴다는 거는 돈 번다는 거잖아. 그럼 일하면 관과 죄가 돈 버느라고 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좋다는 거지. 거기에 또 하나, 인성을 썼다는 거는 학문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러면 종교의 힘으로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인성은 참을성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거를 써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때는 다 그렇게 해결을 하면 돼. 20년.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도 위험해. 이 시간에는. 그럼 요때 결혼을 못하면 요때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병정, 요거는 이제 다시 인성이 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재가 왔을 때 통과를 시켜주는 맛이 일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런데 거의 병정이 왔을 때가 조금 더 낫겠죠. 인성이 왔을 때. 자, 경술대원.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심각해. 잘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식상방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잘해야 돼. 그러면 얘는 식신, 얘는 비견. 그러면 자, 얘는 을경합으로 가서 내 배우자를 못 쓰게 했어. 식신. 얘보다 더 나빠. 그 다음 얘는 진술충, 배우자 자리도 때리고 조상 자리도 때리고 충으로 때리고 크게 관을 이룬 건, 여기 인성을 이룬 건 나쁘지가 않지만 내 뿌리도 때리고 내 배우자 자리도 충돌을 일으켰어.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해도 벌써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데 묘술합으로 잡아주고 얘로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세운에서 다시 진술충이 발동이 되거나 세울에서 다시 관이 발동이 될 때는 매우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피할 길이 거의 쉽지가 않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묘술 합을 되면 관도 못 쓰잖아. 지금 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십성으로, 궁성으로 따져도 저기 자리가 직업궁이지만, 직업에도 문제도 있지만 관을 못 쓰게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를 못 쓰게 충을 때려서 발동이 되고, 발동이 되면 요게 배우자 궁도 되지만 이사나 내 몸도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노술 화를 잃었다는 것은 그나마 자식 때문에 산다는 거지. 자식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42이잖아. 52까지. 해결책이, 이게 이걸 잘 찾으셔야 돼, 이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와서, 만에 하나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때는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인성을 써서 해결하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요때는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내 자리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 관제 구설 시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명을 해보면 이럴 때, 그냥 이혼이 잘 안 돼.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구설 시비가 굉장히 커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상궁의 그 진수 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 지금 낫뿌리인데, 여기는 비견 대 비견이 충을 때렸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재고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멀리 이동하는 수도 있겠지. 이동수도 되겠지만, 토의 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붕충. 그런데, 적천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천수도 그렇고, 자평도 그렇고, 충이라는 것은, 지지충이라는 것은, 붕충이 어디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를 지탱해 주 있는 기지 뿌리를 나무로 다지면 흔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린다는 건 어떻게 해요?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지는 얘가 와서 새롭게 뭔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니까 원인 제공자는 얘야, 얘. 식신.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유. 그러면, 기유. 겁재의 상관. 새롭게 내가 이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욕심을 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 보면, 발동이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단 말이야. 그 얘한테 지금 극을 당하니까 밖에서는 나쁜 상황이 아니야. 밖에서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왜? 관이 잘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안에서는 묘유충. 그지? 네. 묘유충. 내 관을 때렸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직업 변동을 줄 수가 있어요. 충이 났으니까. 직업궁이니까. 그 다음에 이 변동이 났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안으로는 골마 터졌어. 그러면 고민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진유합을 하면 이 진유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얘가 관을 극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잡아서 활동을 못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을 여기서 잡고 조상이 잡아줬다는 거예요. 조상 덕도 보고 만나는 남자의 배자 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발동을 하니까 십성으로는 비견이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 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주변 떡으로 인해서 또 나는 배우자 덕으로 인해서 조장 덕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이때 배우자가 충을 받는 걸 뭐 잡아준다, 뭐 내지는 배우자 직업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걸 주변 사람 덕으로 또 배우자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무신, 무는 비견, 얘는 식신. 그런데 나이가 뭐 60인데 식신이니까 새롭게 뭔가 경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식신이니까 여자 운이 말년에 식신으로 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요. 일을 늦게까지 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이 여자는 관을 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모냥 나는 직장은 이미 틀렸어. 극하는데 그렇게 크게 극하진 않아요. 아니에요. 극해요. 굉장히 크게 극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수익을 이루는데? 응? 수익한다고? 아니, 요때 이제, 요 식상이 관을 극하니까, 아니, 모냥 나는 자리는 가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아니 신진합으로 해서 수국을 이루니까 그게 아니, 여기는 이제 수고를 이루는데, 이게 그게 왕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운에서 자가 들어올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죠. 일단 패는 패야. 패는 패인데 얘가 잡아주는 거지, 계속. 그나마 좀 잡아. 비겁이. 그러면서 배우자 자리나 비겁에서 잡아주고 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해결을 해서 재생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주가 지금 정관격의 정관용신인데, 지금 여자가 38세면 신의 대운에 와 있겠네. 그지? 신은 상관. 그지? 그죠? 얘는 재성. 그러면 지금 이때는 지금 뭔가 새롭게 바꿔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극해서 지금 어렵고, 얘를 생해서 좋지만, 해묘이 목을 잃어서 지금 크게, 관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중에 지금, 올해가 을사야. 그지? 을은 정관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지금 이 사주에서? 그럼 올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문서를 가지고 자리 잡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발동이 돼서 지금 발동된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문서라는 거는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변동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해도 된다고 그럴까?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 사람은 올해 관에 손상이 있고 만나는 남자가 있어도 안 되는데 일단 33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이 사람이 왜 오냐 이거야. 그러면 이걸 딱 보면 돼. 작년서부터 봐보라고. 갑진이잖아. 이해해요? 갑진 전에 뭐야? 아니 계묘잖아. 이민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신축 경자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이미 신축 경자서부터 이 사람은 불안불안한 거야, 지금. 이해해? 신축 경자에서부터 이걸 관을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민에서도 잠깐 와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얘가 하회를 했다고 하지만 갑을 이렇게 오면 벌써 신축 경자 신축부터 이게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벌써 지금. 이해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올해 와서 직업을 바꾸거나 뭐 이러면 어렵죠. 이거 보자마자 올해 문서 두고 직장 변화나 자리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아랫사람한테 내 자리 뺏기고 그러니까 관제 구설 시비도 있거니와 이거 충돌나요, 이렇게. 응? 이해해요? 그래서 올해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병 오잖아.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이렇게 합을 해. 그럼 요새 살지.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은 잠깐 살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하려면 차라리 내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해요? 그 다음에 정미년에 오면 해묘이 목을 완전히 잃어서 관이 커지고 정화가 들어오면 얘는 또 아웃되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하더라도 우리가 절기를 봐서 올해 하반기가, 올해가 무신부터 시작했으니까 10월, 11월 가면, 예를 들어서 10월, 10월달, 11월달 가면 병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니면 여름에 사오비 가니까 이렇게 가든, 이때 지나서 요때부터 하든지. 지금은 그래도 또 다시 발동이 또 걸려. 왜냐면 9월달하고 8월달인가 9월달하고 이때는 식상이 또 와. 괜찮다. 지나면 괜찮아. 요때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4월달, 5월달 지나면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잘 보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